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민생만 생각하는 민생당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정치적 민생 시점의 대한민국 청년 대표 김혜진입니다. 오늘 역시 특집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민생의 시점으로 세상 밖이 아닌 민생당 내부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날마다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민생당, 그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혁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민생당 비상대책위원 겸 미래혁신 특별위원회 젊은 정당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정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미래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젊은 정당 분과위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과 미래혁신특별위원회 젊은 정당 분과위원장이라는 정말 어려운, 남들이라면 회피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자리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서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단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고 또다시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어떻게 뼈를 깎는 혁신을 할 것인가, 미래혁신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젊은 정당 분과위원회, 그리고 정책정당 분과위원회, 그리고 스마트 정당 분과위원회, 대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 한창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노고에 정말 많은 당원분께서 민생당에 다시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민생당 미래혁신특별위원회를 전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민생 시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민생당 미래혁신특별위원회를 알기 위해선 미래특위의 목표인 민생당의 3대 혁신과제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6월 10일이었죠.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광주를 찾아 민생당 3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배경과 그 자리에서 발표한 민생당 3대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생당의 이제 뿌리를 찾아가면 국민의당이었잖아요. 국민의당에 가장 지지를 주신 분들이 호남 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 분들의 열망과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그 희망을 저희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한 영석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광주를 찾았고, 광주에서 다시금 반성과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호남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제로서는 3가지 혁신 과제를 만들어내자. 첫 번째로 젊은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당을 물리적인 어떤 그런 나이로서의 정계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젊다는 것은 리프레시잖아요. 즉 새롭게 한다, 혁신한다는 의미로서의 젊은 정당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당의 구성원들을 청년과 여성으로 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당을 첫 번째 혁신 과제로 젊은 정당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혁신 과제고, 일단 두 번째로는 정책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내는 정책으로 정부를 하자, 이런 거잖아요. 기존의 거대 양당들이 당선만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지향하자. 그래서 정책 정당이고요. 세 번째로 스마트 정당이라는 표현은 뭐 말 그대로죠. 우리나라의 정당의 구조가 관행이라든지 대단히 낡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은 하고 AI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에 비해서 정당의 영역은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심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거대 양당 중에 한 정당 또는 이 정당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냥 권력 바꾸기 형태이지, 정당의 운영 구조를 바뀌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 정당화를 하자. 최근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당에 안착시켜내고, 당은 당규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운영 방안도 흐름에 맞게 바꿔내자. 그래서 스마트 정당, 이렇게 해서 그 3가지를 최대한 우리가 완성시켜내는 것이 민생당의 혁신 과제가 아닐까. 물론 그 외의 과제들도 많겠지만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은 정당, 정책 정당, 스마트 정당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정말 시의적절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0일 같은 날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래혁신 특별위원회 설치 의결의건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미래혁신 특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3대 혁신과제 실현을 위한 기구로 설치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날은 저희가 6월 10일인데요. 6월 10일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온 국민들의 힘으로 물리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87년 60항쟁. 그래서 6월 10일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다시금 좀 되새기면서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 60항쟁, 60운동을 저희가 이제 당에서 잘 담아 앉자라는 취지에서 그날 미래혁신특별위원회를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그 미래특별혁신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이 책임지고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막중한 책임과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미래혁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래혁신특위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며 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대 혁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냈고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당이 쇄신하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인 이수봉 위원장이 직접 미래혁신특별위원장을 맡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비대위원들 중에 대다수가 미래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 이수봉 위원장이, 그리고 미래혁신위원회 중에 2개의 혁신 과제를 안고 있는 분과위원회, 젊은정당 분과위원회는 제가, 그리고 스마트 정당 분과위원회는 오창훈 비대위원이 맡게 되었고요. 정책정당 분과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이셨죠. 남정숙 교수님께서 흔쾌히 저희 정책정당 분과위를 맡아주셔서 미래혁신 특별위원회가 보다 더 전문성 있고 필요성 있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완결점을 지어주게 됐다. 그래서 특별히 외부에서 맡아주셨던 남정숙 위원께서는 전문성까지 담보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또 남정숙 위원으로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에서 미래혁신 특위에 얼마나 큰 집중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혁신 특위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미래혁신 특위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아주 운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대여섯 차례 이상씩 10여 차례에 가까운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각각의 어떤 그런 성과 있는 토론의 내용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젊은정당 분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의 혁신, 청년과 여성으로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노력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당원들이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들을 해나가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효과적인 홍보 활동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활용한, 오늘 이 순간도 그 일환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정당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서 사회적 이슈, 특히 청년과 여성에 관련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도당에 4개 시도당 지속적으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11개 시도당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이, 여기는 시도당이 튼튼해져야 중앙당도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으로 해서 시도당 차원에서 정치 아카데미 형태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시도당에서부터 육성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도당 정치 아카데미를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부산 지역에서 먼저 지금 이 부분을 9월 1일부터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청년당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담아낼 수 있는 시도당에서의 청년 당부, 청년을 향한 101번째 프로포즈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 청년들의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생생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을 좀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속에서 개선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만들어내고 그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청년을 향한 101번째 프로포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정당분과위원회 추진 과제인데, 기본소득 개념을 좀 더 저희가 확장해서 보다 좀 전문화시켜서 세분화시켜서 우리 당이 한번 나가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취지의 맥락 차원에서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부분이고요. 기본소득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청구권이라고 하는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든 세금을 받든 영위를 하고 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데이터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아마 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생당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데이터 청구권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책정당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적 청년 기본소득 청구권이죠. 현재 이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25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더 확대를 해서 25세에서 30세까지 그 속에서 2년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좀 기간을 탄력적으로 보다 폭넓게 해서 소득 청구권도 5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좀 운영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어려운 부동산 문제, 직업 문제인데,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집권 여당의 부동산 정책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단히 시름이 깊어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생당에서 고통과 애환, 허물어지는 좌절,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희망으로 바꿔내고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걸 저희 민생당도 항상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보건소의 스마트 의료 거점화,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좀 일자리 관련한 측면도 이제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게 이제 비대면 세상이잖아요. 온라인화되는 시대적 추세에서도 어쨌든 비대면 시대가 도래를 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있어서의 비대면 시장을 보건의료 체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 부분은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은 일자리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바로 내 주변에서 내가 가깝게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도 좀 보양을 해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지방보건소 스마트 의료 거점화 이런 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정당 분과위원회의 추진 과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당 내에서의 모바일 투표 참여 방식 또는 블록체인을 운용한 정당 운영 방안,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의 당론 결정 과정 참여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모바일 운영 방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정당 분과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젊은정당 분과위원장님과 함께 민생당 혁신의 보루, 미래혁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국 희대의 영화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마약이다. 절망은 생각을 무관심으로 잠재울 뿐이다. 네, 어쩌면 처한 객관적 현실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절망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당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는 미래혁신 특위와 김정기 위원장에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시사 토크쇼 정치적 민생 시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